2023년도 좋은 네.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한 저희의 여러 노력들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네. 골라서 보시면 어떨까. 특히 이제 2023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아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잘 또 풀린 데 그렇죠. 있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한 20년 넘게 12월에는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제가 그래도 제일 신뢰하는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의 리포트를 다른 때는 바빠서 아니지만 12월에는 꼭 한번 꼼꼼하게. 내년 전략에 대해서 찬찬하게 읽어보시죠. 찬찬하게 네. 형광펜 딱 물고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땡땡 예, 그렇게 연말에 한번 꼭 그렇게 정리하는. 하고 난 그 다음 해와 아. 그걸 스킵한 다음에는 개념이 다르다. 차원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꼭 올해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그리고 네. 내년에 전략 한번 잘 세워보는 시간 그러세요.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과 함께 금요일은 역시 좀 편한 복장으로, 예. 그죠? 네. 편한 복장이 참 잘 어울리세요, 우리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패션이 네, 도저히 50대 중반이 소화할 수 없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뭐 이제 마감 시험 하기 전에 12월 2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고요. 오늘 네. 뭐 12월 전체적으로 이슈가 어떤 건지 이런 얘기를 네. 지금 하게끔 때까지 세월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근데 올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마지막에 약간 반등을 주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가느냐 아니면 더 폭락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 거고 네. 그런 가운데 조심스럽게 여기서 뭐 좀 분위기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아직까지도 뭐 저점을 찍었니 안 찍었니 뭐 더 빠지니 안 빠지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라든지 또는 매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동안 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뭐 끝이 조금 보이질 않냐, 뭐 이런 투로만 얘기를 하는 상황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수는 저점으로부터 좀 올라온 편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도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번 살짝 반등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의 그 움직임이 somewhat 그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이 되고 좀 많이 다르죠.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저점으로부터 회복이 뭐 많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적게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어떤 말씀 드리려고 서두에 말씀드리냐면요. 전반적인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가면서 위기 상황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1년 내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섹터나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게 좀 정상으로 가는 과정 속을 좀 바라보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수가 여기서 더 2000포인트 아래로 폭락하느니 여기서 또 무리에 올라가느니 그걸 1년 내내 얘기했으면 이제 좀 그만하고 연말인데 이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전략들 좀 자료 좀 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차분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일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급등 이후에 조정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강보합 수준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0.5% 하락하고 S&P 500도 약보합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PCE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C가 6.0, 그놈 PC는 5.0.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비교적 양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럼요. 국채 수익률이 꽤 떨어진 편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4포인트 레벨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양 안정화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워낙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파월 연설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장대 양봉 후에 옆에 조그만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것은요. 주도 종목들, 주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다 보합권 혼조였는데요. 로블록스, 쇼피파이, 스냅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런 종목들이 5%, 6%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때 희대의 주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밑에서부터 좀 올라오는 종목이 좀 발생이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보시면서 어제 실망스럽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만큼 못 올라서. 예, 그런데 미국 급등으로 인해서 1%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매물이 좀 나왔죠. 이것은 그 전날 있었던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날에 우리 이벤트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6%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오른 거 합치면 한 2%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 한 1%에서 2% 사이 정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좀 바랬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좀 있었어요. 곧바로.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간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줄였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던 것은 당연히 그 직전 날에는 이벤트성으로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수로 인해서 올랐고 코스닥은 약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뭐 미국하고 비슷하게 웹툰, 엔터, 영상 콘텐츠 이것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런 쪽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게 보면 굉장히 긴 기간에 그 약세 시황관 같은 이런 쪽에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냉담하고 냉정한 거예요 지금. 예,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를 때마다 계속 매도가 나오죠. 예, 오를 때도 매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전체를 되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비관론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비관론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런 얘기가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시장이 과거에서도부터 꽤 여러 차례 계속 주기적으로 있었던 시장이 그냥 한 가지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냥 요번에 한번 올랐다 끝나가지고 주식시장이 이걸로 끝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12월이니까 좀 차분하게 시장을 보자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11월 CPI 발표도 있고요. 미국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PC만큼.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뭐 호황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를 좀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미국의 3대 지수가 강한 반등 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연준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전히 2020 내년도에 경기 둔화및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상단을 계속 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비교적 큰 폭으로 특히 다우존스 산업지수 엄청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승 후에 조정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 상승이 일어나면서 최근의 특징을 보면 낙폭과대 종목이 쇼커버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다우는 고점으로부터 한 6%뿐이 안 빠졌는데 나스닥이 거의 뭐 30% 빠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는 여러 가지의 우리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저는 트레이더로서 시장 참여자로서 보면은 사실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캐시우드 아크케이 펀드가 상당 부분 수급적으로 그쪽에 그 성장주에 영향을 많이 줬다.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비정상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정상에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개인이 우상화되면 그때가 거의 위험할 때야. 2년 전에 캐시우드 딱 그때였죠. 그 펀드 나오는 날 언제냐고 막 우리가 그때 산다고. 그렇죠. ETF. 뭐 지금 말씀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때 지금 여담이지만 하나 또 말씀 좀 드리면요. 우리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여러분들 펀드를 드실 때 그럼 소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제 책에도 이런 내용을 썼는데 가장 수익률이 좋은 현재 그걸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으로 보면은 오히려 좀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대우증권에 근무를 제 모회사 대우증권에 근무를 했을 때 미래에셋에서 인사이드 펀드 나왔잖아요. 그 전부 거기만 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 대우증권 전 지점장으로 있었는데 앞에 미래에셋 인사이드 펀드 우리 회사도 팝니다. 대우가? 예. 그랬었어요. 예, 그런 쏠림과 편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증권맨들은
돈 되면 다 해. 애사심 이런 거 필요 없군요. 아니 그 회사에서 하라고 그렇게까지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우리 회사도 미래에셋. 왜냐면 사람들이 미래에셋 펀드니까 미래에셋만 파는 줄 알거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을걸요. 아니야 뭐 굉장히. 재작년에는 삼성전자 살려면 삼성증권 가야 되냐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런 쏠림이 부작용이 미국 시장에 상당히 있었다.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에 오래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연말 들면서 그런 수급전 요인의 되돌림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 시황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대우증권 때도 근데 지점장님이셨어요? 오래됐죠. 최연소 지점장이었어요. 아, 그럼 지금 몇 년을 하시는 거예요? 지점장 예. 20년 했지. 오래 했습니다.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년 예, 했지. 예.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예,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피는 외국인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패시브 자금들은 그 선물과 연계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12월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대형주의 플레이어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종목별로만 우리 봐야 되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요즘 또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사실 진짜 고민은 이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침은 짧게 네네. 제가 그냥 뭐랄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강세 종목이 이익 확정 매물이 나옵니다. 기존에 좋았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익 확정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서 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납폭과대 종목이 올라오거든요. 자, 그러면 기존 강세 종목의 이익 확정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돼? 아니 기존 강세 종목은 이익이 좋고 회사가 좋아서 그런데 그냥 좀 참고 있어야 돼? 또는 그러면 기존 강세 종목이 조정볼 때 사야 돼? 아니면 납폭과대 종목을 해야 돼?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진짜 사실은 되게 실전 매매에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뀌는 거는 아니다. 수급전 요인에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 종목별의 차별화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 12월 이슈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13일에서 14일 FMC 회의거든요. 그리고 28일 날 배당 받고 29일 날 폐장일인데 제가 이거 가져온 건요. 12월 걸 보지 2일인데 뭐 미리 뭘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걸 제가 참고하다 가져왔냐면요.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12일까지 제이프모건 헬스케어가 있어요. 우리 시장은 매년 이 두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련된 것들이 미리 움직였다가 근처 되면 빠지는 특징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가서 막 떠들 때는 한참 얘기할 때는 이미 그래서 주가가 또 반영하면서 빠질 그런 경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네. 12월에 좀 할 필요가 있다. 29일 폐장일이라는 건 폐장일까지는 장이 열리죠? 거래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더 하면 좋겠는데 31일도 금요일인데 왜 안 해? 왜 그러세요? 예전에는 예, 맞아요. 예전에 저도 그 얘기하려고 폐장일이 그랬는데. 27일이었어. 27일. 예, 그래서 한 3, 4일 3, 4일 쉬어가지고 놀았어. 그때가 유일하게 쉴 때인데 그리고 예전에는 점심시간 때 휴장이었어. 30일에 뭐해? 박 부장님, 우리 점심시간 때 언제 저거 했었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몇 년도였죠? 반대 그러니까 운동하고 그랬었는데 점심시간 때 1시간 장을 세웠다니까. 점심 시장에. 먹으라고? 그래서 네. 전장 후장이 예, 있는 거야. 그래서 점심시간 때는 점심 먹으러 나온 거야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이어서 한다 그래가지고 막 노조에서 막 난리 났었지. 반대하고 그랬는데 야, 우리도 사람이다. 예. 그래서 여의도 풍경이 점심시간이 지금 11시가 돼버린 거야. 예, 맞습니다. 원래는 딱 12시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렇지. 쫙 몰려 나왔는데. 빨리 나와서 빨리 먹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연말에 예전에는 뭐 한 3일서부터 연휴까지 끼면 그렇지. 5일 쉬고 그때 한번 딱 한 번 여행 한번 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요. 그게 없어진 건데. 뭐 30일까지 하자고? 심심한데. 장이 열려야 되는데. 예, 이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현대기아차 합친 점유율이 전기차 점유율이 2위가 됐다고 하네요. 물론 절대적으로 1위가 65%예요. 15%. 65%. 그래서 좀 많이 내려왔다. 80% 내려온 가까이 겁니다. 됐었는데. 네,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어. 65%고 개별로는 2위가 포드가 7%고요. 기아 5%, 현대차 4%거든요. 근데 합산으로 9%예요. 그래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가 더 높아요? 네. 기아 뭐 EV 저기 EV6. 네. 와, 그 저는
미로 뭐 이런 건가? 요 뉴스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지금 뭐 IRA하고 합쳐가지고 상당 부분 고민할 거리가 많이 있는 사실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이 뉴스가 있어갖고 가져왔는데 현대차가 미국은 지금 IRA 때문에 중국의 CATL 배터리 채용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이나 또는 수익성 다변화 뭐 이런 측면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미국의 시장인 유럽과 한국 판매에는 전기차에는 CATL 걸 장착한다. 네. 이런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CATL께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얼등하게 좋은지는 뭐 물론 뭐 자료들 보면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한번 좀 간두수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태양광 제품들 우회 수출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 만약에 판결이 되면은 관세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상대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 요 얘기가 좀 나왔고요. 네. 네 번째는 아까 우리 권 기자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우리 그 11월 주요 산업 수출 지표인데 몇 가지 산업만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대부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YOY로 26%나 감소가 됐는데요. 중국이 46%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중국의 내년도 경제가 우리 시장에 굉장히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그 한참 말씀 나눈 거 되게 좋은 말씀을 주신 걸 저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내년도에 그 각 산업별 경기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다. 네. 당분간 대다수 업종이 불황일 것이다라고 해서 표를 가져왔는데 제가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여러분 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 섹터별로 지금 이 산업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타일 펀드들은 이것에 의해서 섹터별 전략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보시면은 화학 제품이나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권 거의 근처에 가 있는 거고요.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섹터가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경제신문의 뉴스인데 금융판 중대재해법 이거 직접적인 투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거액 횡령이나 불안전 판매된 은행장을 제재한다. 근데 아무거나 다 하면 너무 이게 일반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가 터지면 시효에 충분합니다. 뭐해? 예, 그 말을 넣었어요. 그 말을 넣었습니다. 요거 한 뉴스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는요. 금융위에서 오늘 아침 뉴스가 나왔는데요. 내년 2월부터 금융당국의 처분이 종결된 법인명은 공개하겠다. 어떤 거냐? 공시 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의무 위반, 세 번째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 이걸 하면은 리스팅하겠다 명단을. 저거 외국 그 법인들 다 공개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외국이 90%예요. 맞습니다. 저게 실제로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한 공개 겁니다. 다 해야 됩니다. 저거. 예, 해야 됩니다. 여지가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예. 그 공개하면 뭐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제재받고 아니, 공개하면 원래 이제 중앙 어디서 네. 과태료를 물다든지 그러면 과태료 문 그 회사를 이렇게 공개를 안 해. 예, 안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건 이제 저 굉장히 이 시장의 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개 안 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게 규제를 그러니까 뭐 처벌을 수위를 높이는 건 모르겠는데 공개해서 뭐 외국인 투자자의 뭐 어디 증권이라고 쳐요. 우리나라에서 공개했다고 쳐. 근데 그 사람들이 공개됐으니까 이제 못 하겠네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처벌을 세게 해서 예를 들면 벌금을 많이 매긴다 이러면 이제 더 조심하겠지만 그 나라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공개된다고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다 영업하지.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공개가 되면 어떤 낙인이 찍히고 불공정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도권 안에 움직이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그렇게 거래하지 못하는 거고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보이콧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가 많죠. 증권사에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거기 보이콧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정프로 얘기도 일리가 있네. 그 처벌을 더 강화하면서 공개해야 되겠네. 나는 그 공개만 하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하세요. 뭐. 네? 근데 처벌 강화하면서 같이 공개. 그럼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기로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꿔요. 여튼 공개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말에 300조 퇴직연금 시장 이거 여러분들은 체감이 잘 안 오실 한번 거예요. 근데 저희는 되게 있어요. 중요한 건데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고 말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8% 이상의 원금 보장형 그러니까 ELD 같은 거. ELD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경제에 출혈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렇게 출혈 경쟁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거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거 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의 고금리 상표가 나오니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퇴직연금용이에요. 예, 퇴직연금용. 퇴직연금용.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경쟁이 가속화되는 부분은 지금의 금융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도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주말 조금 쉬세요. 가능하면 쉬시고.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쉬지. 아까 권 기자한테 얘기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쉬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야지 놓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예, 쉬시라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